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섬을 점령하고자 영국령에 속한 포클랜드를 침공하면서 영국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을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포클랜드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먼저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르디난도 마젤란의 탐험대가 처음 발견하여 상륙했다고 주장하지만 1600년에 네덜란드 세발트대 베르트가 최초로 섬을 조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상륙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상륙자는 17세기 영국 탐험대로 이들에 의해 현재의 포클랜드 제도라는 지명이 붙여지지만 잠깐 상륙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영유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최초의 사건은 프랑스인들이 1764년 동포클랜드 섬에 정착하여 루이 요새를 세운 것이며 2년 뒤인 1766년에 영국도 손더스 섬에 정착촌을 건설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는 1766년 포클랜드 제도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스페인에게 영유권을 팔아버립니다. 4년 뒤 영국의 정착촌을 발견한 스페인은 영국을 침공해서 점령했으나 다음에 영국에 반환하고 스페인과 영국이 포클랜드 섬을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영국은 1774년, 스페인은 1811년 철수하게 되고 이후 이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됩니다. 한편 유럽에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자 그 혼란을 틈타 1816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당시 포클랜드 제도에는 유럽인들이 모두 철수하고 무인도가 된 지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823년 아르헨티나는 독일 상인을 대리인으로 보내 기지를 설치하고 관리를 맡기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어선 납포와 해적 행위를 시작합니다. 1833년 포클랜드 제도에서 해적 행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영국은 주변 해역의 안전을 위해 함선을 보내 섬을 점령해버리고 그 후 100년 동안 영국이 이 섬을 지배하면서 포클랜드는 영국령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안 페론에 의한 페론주의 정권이 집권하지만 1955년 쿠데타로 페론이 축출당하면서 급진 시민연합이 집권하다 다시 군부가 집권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1973년에 페론주의자들이 재집권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안 페론이 선출되어 정권을 잡게 되지만 그의 나이 이미 78세, 고령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쪽짜리 대통령 신세가 되고 결국 1974년 7월 1일 79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후계자로 그의 부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지만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에 무능한 대처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197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당하면서 아르헨티나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만 했고 해결책으로 외국 자본과 외채를 대규모로 도입하지만 1980년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국가의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무를 국가에서 갚도록 하는 정책을 펴면서 재정난은 극심해졌는데 이런 부채를 갚겠다고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사회복지 정책도 없애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1981년 11월 레오폴드 갈티에리 장군이 대통령직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레오폴드 갈티에리는 1976년 군부 쿠데타에 일조를 한 인물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경제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사건이 필요했고 동시에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563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갈티에리는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섬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포클랜드를 점령하면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되고 불안한 국내 정세까지 한 방에 해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포클랜드 침공은 해군 참모총장 호르헤 아나야 제독의 의견이었는데요. 아나야 제독은 포클랜드 섬을 점령하더라도 영국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섬을 되찾기 위해 반격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설상 영국이 반격한다 하더라도 수송할 병력과 전투기 등 무기도 한정되어 있어 군사력에서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략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도 영국이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영국의 경제는 몇 해 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경제력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개전 시점을 1982년 8월에서 9월로 예상하고 포클랜드 섬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1982년 3월 아르헨티나의 고철 수집상들은 영국 정부로부터 방치된 포경 공장을 해체하여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포클랜드 제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고철을 실어 나를 해상편이 없어 아르헨티나 해군 수송함을 타고 포클랜드 제도의 일부였던 사우스 조지아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법 상륙으로 취급되는데 이를 발견한 영국의 남극 관측대원이 본국으로 알리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이 과정에서 영국군과 아르헨티나군은 각각 수십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최초의 군사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해군 참모총장 호르헤 아나야 제독을 중심으로 개전 시점을 8월에서 9월 정도로 잡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전개되면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영국의 태역 군함들이 폐기될 예정이었고 아르헨티나의 주력 무기의 도입이 완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의 경제난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다급해진 갈티에리는 국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포클랜드 침공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지상군 4,000명이 포클랜드 제도를 기습 침공하면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영국은 고작 영국 해병대 코만도 100여 명으로 저항하지만 군사력의 차이가 워낙 커서 이내 항복하고 마는데요. 이때 포로로 잡힌 영국군의 굴욕적인 사진이 영국인들의 여론에 불을 지폈고 포클랜드의 총독이었던 렉스 헌트 경은 아르헨티나 군대에 체포되어 우루과이로 추방됩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만큼 강경한 성향을 가진 마거릿 대처 총리는 즉시 탈환 작전을 군에 명령하고 국민 여론까지 끌어오르면서 영국은 순식간에 전쟁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무력으로 포클랜드를 점유하기 시작하면 영국이 엄청난 재정적 소모를 감수하고 포클랜드를 수복하러 오기보다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김없이 빗나가고 맙니다. 오늘은 포클랜드 전쟁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